그날 밤도 그는 같은 순서로 건물을 돌았다고 아내는 말했다. 지하 주차장의 차열기둥 사이 형광등이 오래된 폐조명처럼 미세하게 깜빡였고 바닥에 맺힌 습기 위로 손전등이 둥근 빛을 굴리며 지나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출입구의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했고 주차면에 차 바퀴가 선을 넘어선 게 없는지 벽면 소화전 앞이 비어 있는지 점검했다고 관리 일지는 적었다. 그는 규칙적인 사람이었다고 동료 경비는 말했다. 근무를 시작하면 수첩 첫 줄에 날짜와 날씨를 적고 그 아래에 작은 점을 찍었다고. 점은 시작의 표시였고 근무가 끝나면 같은 자리에 또 하나의 점을 찍어 마침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그 점을 기억했다. 식탁 모서리에도 달력 귀퉁이에도 심지어 커피컵 뚜껑 위에도 그는 가끔 점 하나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발을 조심스레 디뎠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나는 미세한 모래 갈림 소리를 귀로 쐈고 소리가 여느 날과 달라지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되짚어 걸었다고 기록에는 남아 있었다. 그는 발걸음의 리듬으로 정막을 재곤했는데 그에게 정막은 눈에 보이는 지도와 같았다고 동료는 설명했다. 어느 날엔가 그가 말했다고 한다. 정막은 균질하지 않다고. 누군가 지나간 정막과 아무도 지나지 않은 정막은 결이 다르다고. 아내는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끈을 두 번에 나누어 조였다고. 한 번은 느슨하게 모양을 잡고 두 번째는 발등에 닿을 만큼 단단히 당겼다고 말했다. 그는 발등이 요즘 더 시리다고 푸념했는데 아내는 서랍에서 꺼낸 도톰한 양말을 손으로 비벼 미지근하게 데워 건넸다고 덧붙였다. 그가 양말을 신을 때마다 양말의 실밥 하나가 발 뒤꿈치에 걸려 표정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는데 그 찡그림마저 아내는 좋아했다고 회상했다. 아내는 말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놓인 된장국이 평소보다 싱거웠다고. 그는 평소 같으면 간장을 찾았겠지만 그날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컵 마셨다고. 그는 고맙다 말하길 그 말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다고. 그 침묵이 불길한 예감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피곤에 다른 얼굴이었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리 일지는 그가 새벽 3시 전후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기록했다. 컵홀더에는 날마다 연필로 적힌 날짜와 때로는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 그것을 본 동료는 그가 그날도 무사히를 기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 의자에는 누군가의 낮은 체온이 남아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택배 차량의 후미등이 잠깐 스쳐 지나가며 빨간 구름을 낳았다. 그는 1층을 마치고 계단을 택했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선호했는데 엘리베이터는 너무 조용해서 때때로 몸이 먼저 잠들 것 같다고 그는 말하길 계단은 숨소리를 들려주어 좋다고 덧붙였다고 동료는 전했다. 그는 2층 복도를 지나면서 간판의 잔광이 정상인지 전기실 잠금 장치가 잠겨 있는지 확인했고 3층 복도로 올라가기 직전 손전등을 한 번 더 흔들어 배터리를 점검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얇았다고 기술 직원은 말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안내 팻말의 금속 테두리를 미세하게 흔들었는데 화면에서는 그 반짝임의 각도가 눈썹 한 올만큼 틀어졌다고. 3시 14분 3층 복도 카메라가 살짝 떨렸다. 살짝이었지만 그 떨림은 곧 멈춤의 전조였다. 아내의 휴대폰은 3시 17분 직전에 짧게 떨렸다. 화면에는 그의 이름이 떠올랐다가 사라졌고 다시 오지 않았다. 아내는 말했다. 안경이 없으면 화면의 가장자리 숫자가 흐리게 보인다고. 다시 울릴 거라 생각했고 잠을 더 붙들었다고. 그 알림이 마지막 신호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침이 다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아침 7시 낮 근무자는 로비에서 그를 찾지 못했다. 경비실 책상 위 종이컵 표면에 얇은 막이 앉아 있었고 구석의 손전등은 켜진 채로 배터리가 바닥나 떨리는 빛을 냈다. 떨림은 벽면 공지의 글자들을 아주 조금 춤추게 만들었다고 낮 근무자는 말했다. 그는 전날과 비슷한 복장을 했다고 했다. 회색 점퍼, 어두운 색 작업 바지, 밑창 모서리가 둥글게 다른 운동화. 그 운동화의 다른 결이 그가 다닌 길의 지도였다고 아내는 나중에 말했다. 아내는 오전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오지 않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낮 근무자는 외부 순찰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고 아내는 느꼈다. 정오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내는 실종 신고를 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말했다. 그는 말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적어도 말 없이는 아니라고. 그날 오후 아내는 경비실에 들렀다. 작은 달력, 볼펜 2자루, 접힌 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그의 서명 엽점 하나. 그 점은 평소처럼 그의 세계를 정리하려던 습관의 잔재였고 동시에 그날의 암호처럼 보였다고 아내는 말했다. 아내는 그 점을 손가락 끝으로 더듬는 흉내를 내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나레이션. 기술 직원은 3층 복도 카메라의 로그를 펼쳐 보였다. 3시 17분 8초 프레임 고정. 3시 42분 11초 자동 재기동. 25분에 공백이 생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재생발을 뒤로 밀면 2시 59분에 그가 복도 끝에서 나타나 3시 4분 엘리베이터 홀을 지나 반대편 끝으로 이동했다. 3시 12분 40초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왔으나 승하차 인식은 비어 있었다. 3시 13분 15분 3층 호출 버튼 신호가 2차례 인식되지만 엘리베이터는 정차하지 않았다. 기술 직원은 말했다. 문틈에 얇은 물체가 끼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는 해당 층에 정차하지 않는다고. 아주 얇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호출은 올라오지만 문은 닫히지 않고 정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몇 분의 지연은 누군가의 움직임을 가리기에 충분했다고. 주차장 출입 기록에는 검은색 외건의 입출차가 있었다. 3시 5분 입차, 3시 38분 출차. 머문 시간 33분. 번호판은 카메라 각도 탓에 일부 가려졌고 방문 등록은 없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말했다. 세입자 친척이 가끔 온다고. 아내는 가끔이라는 말에 밑줄을 2줄 그었다. 가끔은 자주의 겸손일 때도 있고 익숙한 것에 은폐일 때도 있다고 그녀는 노트에 적었다. 아내는 305호를 주목했다. 전날 낮 이사 대행팀이 짐을 들였으나 임대차 계약은 보류로 떠 있었다. 연락처는 가상번호로 추정되었고 이사 대행팀은 열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고 말했다.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이 먼저 사용되었다는 뜻이었다. 아내는 메모장에 적었다. 열려있던 문 누군가의 선점. 복도 끝 창문을 확인하자 걸쇠가 한 박자 늦게 맞물렸다. 걸쇠 옆에는 얇은 테이프 잔사가 남아 있었다. 청소 담당은 말했다. 가끔 환기를 위해 임시로 테이프를 붙이기도 한다고. 그러나 그 잔사는 평소에 그것보다 좁고 길게 찢어져 있었고 표면이 기름기처럼 매끈했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그것이 문이 닫힌 척만 하도록 만드는 장치의 흔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증언이 더 모였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은 2시 50분 그가 건전지와 무지 봉투를 샀다고 말했다. 잔돈을 정확히 맞춰 주었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정확함에 밑줄을 그었다. 정확함은 약속의 그림자일 때가 많다고. 4층 공방 주인은 3시 반 복도 끝에서 강한 차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보통은 주차장에서 올라오지만 그날은 복도 끝에서 훅 끼쳤다고. 지하 택배 분류 직원은 3시 5분 주차장에 검은 외건이 들어와 헤드라이트만 켠 채 조용히 대기했다고 진술했다. 오디오는 꺼져 있었고 운전석 쪽 실루엣은 키가 큰 남성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깐 자리에서 물을 들어간 사이 차량은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아내는 새로운 증언자를 찾아 나섰다. 인근 택시기사는 같은 시간대 건물 앞에서 검은 외건을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 차량은 잠깐 비상등을 켰다가 곧 끄는 식으로 자리 표시를 했는데 택시기사는 그런 방식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쓰이곤 한다고 설명했다. 배달기사는 비슷한 시간대에 3층 엘리베이터 홀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보았다고 했다. 봉투는 얇았고 손바닥만 했다. 누군가 잃어버렸을 것 같았지만 그는 배달이 바빠 그냥 지나쳤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시간표를 재정렬했다. 245 그가 일지를 적고 수첩에 점을 찍음. 250 편의점에서 건전지 무지 봉투 구입. 259 3층 복도 등장 카메라 기록. 304 엘리베이터 홀 통과. 305 검은 외건 입차. 31,215 3층 호출 인식 그러나 정차 없음. 317 3층 복도 카메라 정지. 338 검은 외건 출차. 342 카메라 재기동. 빈칸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빈칸의 무게는 더 커졌다. 아내는 빈칸에 작은 사각형을 그려넣고 위에 대신점을 찍었다.
점은 물음표의 머리였고 그날의 모든 표식이 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녀는 느꼈다. 아내는 밤마다 현장 재현을 했다. 처음 날에는 로비에서부터 그의 동선을 따라 걸었다. 로비 유리문은 바깥 공기를 얇게 잘라 안으로 들였고 미세한 흙냄새가 카펫 위에서 부풀었다. 그녀는 2시 55분 로비를 통과해 3시 전 3층 복도에 섰다. 바닥 타일 한 장의 모서리가 살짝 깨져 있었고 그 조각난 삼각형이 조용히 발끝에 걸렸다. 그녀는 손전등을 켠 듯한 신용을 했고 실제로는 휴대폰의 손전등을 낮은 밝기로 켜 그가 보았을 빛의 크기를 가늠했다. SFX 로비 잔풍, 유리문 쓱, 휴대폰 플래시 탁, BGM 미세한 전자드론. 둘째 날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 센서를 시험했다. 아주 얇은 카드를 문틈에 끼우자 초록 불이 켜지다가 이내 다시 꺼졌다. 문은 닫히려 했지만 아주 조금 열린 채로 머물렀다. 호출 버튼에 불은 올라왔으나 승강기는 정차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 작은 지연을 알았다면 몇 분을 벌 수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몇 분이면 한 사람을 어디론가 옮기기에 충분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셋째 날 그녀는 복도 끝 창문을 확인했다. 걸쇠가 한 번에 닫히지 않았고 딸깍이라는 늦은 소리가 뼈를 타고 올라왔다. 걸쇠 옆 테이프 잔사는 빛에 따라 은색으로 반짝였고 손톱으로 글자 얇은 막이 비늘처럼 들렸다. 테이프는 오래된 게 아니었다. 아내는 말했다. 누군가 그날 밤을 위해 혹은 그 며칠 전부터 이 길을 준비했다고. 아내는 경비실 서랍에서 예비 열쇠 목록을 찾았다. 목록에는 305호 임시라는 글씨가 있었고 날짜 옆에는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오래된 메모일 수 있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 점의 모양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의 사인의 점과 닮아 있었다. 그는 말하길 불안하면 점을 찍었다고. 점은 그에게 조용한 서명이었다고 아내는 덧붙였다. 아내는 더 멀리 탐문했다. 청소 용역 반장은 얼마 전 3층 카메라 점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사를 조였다 풀었다가 다시 조이며 케이블 체결을 확인했는데 그때 카메라가 잠깐 멈춘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옆 건물 경비원은 며칠 전 밤 이 건물 쪽으로 검은 외건이 서서히 접근했다가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듯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내려갔다고 기억했다. 택배 상하차 기사는 새벽 3시 직전 흰 상자를 들고 회색 점퍼의 남자와 마주쳤다고 했다. 상자에는 건전지 제조사 로고가 붙어 있었다. 아내는 노트에 그들의 말을 적고 말의 끝에 작은 점을 찍었다. 그녀는 말했다. 점은 끝이 아니라 접속이라고. 다음 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을 놓아주는 표시라고. 그녀는 점을 많이 찍어야 했다. 그날의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문장이 되기까지 아직 빈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편의점 CCTV도 확인했다. 2시 49분 회색 점퍼의 남자가 들어와 건전지와 봉투를 계산했다. 손에는 작은 금속 열쇠가 2개 묶여 있었고 계산대 위에 잠시 올려두었다. 열쇠 하나는 오래되어 이가 닳았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새 것이었다. 그는 잔돈을 정확히 받자마자 두 열쇠를 봉투에 넣지 않고 다시 주머니로 옮겼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아내는 생각했다. 봉투는 표시였는지도 모른다고. 봉투를 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보여주기용 장치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휴대폰 명세를 다시 들여다봤다. 실종 전 일주일 그의 문자 사용량은 급감했고 메신저 음성 통화가 늘었다. 발신은 저녁 8시 이후, 수신은 새벽 1시 이후. 상대 프로필은 회색, 이름은 점 하나 혹은 이모지 하나. 그녀는 떠올렸다. 그가 임시 저장을 자주 쓰던 습관을. 전송하지 못한 말들, 눌렀다가 뗀 전송 버튼, 보류라는 작은 깃발. 그런데 그날들의 임시 저장함은 깨끗했다. 남겨놓은 흔적이 없었다. 비어있다는 건 지웠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그녀는 적었다. 그녀는 옆 상가 CCTV도 확인했다. 건물 외벽을 스치는 어두운 그림자가 3시 직전 스쳐 지나갔다. 그림자의 각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그림자가 지나가는 순간 외벽의 간판 LED가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간판 업체에 물었다. LED가 깜빡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업체는 답했다. 전원 변동이나 근접 간섭 때문일 수 있다고.
금속 물체가 가까이 스치면 간섭이 생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생각했다. 금속 물체 혹은 금속을 지닌 사람, 열쇠 묶음, 도구, 트렁크 힌지, 그중 하나가 간섭을 만들었을 가능성. 그녀는 밤마다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적었다. 혹시 그가 스스로 떠난 건 아닐까? 내가 더 일찍 눈치챘다면? 그가 찍은 점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나? 질문들 옆에는 점이 찍혔다. 물음표 대신 점. 그녀는 물음이 자라 의심이 되기 전에, 의심이 자라 증거가 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호흡을 붙들어야 했다. 주민회의가 열렸다. 원형으로 배치된 의자들 사이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출입 로그, CCTV 스냅샷, 엘리베이터 로그, 예비 열쇠 목록, 타임라인 카드가 놓였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기술 직원, 경비 대행사 관계자, 세입자 대표, 그리고 이웃들이 모였다. 아내는 말수가 적었다. 대신 정리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나열해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했다. 아내는 3시 17분 정지 프레임을 중앙에 올렸다. 프레임의 왼쪽 가장자리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바로 다음 프레임이 멈췄다. 아내는 말했다. 이 1초가 사라진 25분과 맞물린다고. 이어 3시 5분 입차, 3시 38분 출차의 검은 외건을 지적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차주의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때 이 건물에서 미화 용역을 했던 사람으로 층별 수납 공간과 카메라 사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4층 공방 주인은 며칠 전 낮 305호 문틈으로 여성 향수 냄새가 새어나오고 낮은 말소리가 들린 기억을 말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2시 50분 그가 건전지무지 봉투를 샀고 잔돈을 정확히 맞췄다고 말했다. 지하 택배 분류 직원은 3시 5분 검은 외건이 들어와 헤드라이트만 켜고 서 있었다고 말하길 3시 38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인근 택시기사는 그 시간대 비상등이 2번만 깜빡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말했다. 그건 누군가를 찾는 합의된 신호일 수 있다고. 아내는 엘리베이터 미정차 로고를 보여주었다. 3층 호출은 인식되었지만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정차하지 않았다. 아내는 종이 카드 한 장으로 그 원리를 짧게 시연했다. 문틈에 카드를 끼우면 호출등은 켜지되 정차는 생기지 않는다. 이는 지연의 장치임을 설명했다. 이어 창문 걸쇠의 지연 잠김과 테이프 잔사를 보여주었다. 닫힌 척하는 문, 열려있던 305호의 기록, 임시라는 단어, 그리고 날짜 옆의 점. 그때 307호 세입자가 손을 들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정 무렵 낮은 남녀 말다툼이 있었고 곧 무거운 물체를 끄는 마찰음이 들렸다고. 잠깐 여성의 흐느낌도 있었다고. 그는 괜히 휘말릴까봐 문을 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몇몇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을 피했다. 경비 대행사 관계자는 회의 중반에 조심스럽게 밝혔다. 실종 전주 3층 카메라 점검 요청이 있었다고. 케이블 체결을 확인하면서 잠시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흔들림이 있었다고. 아내는 3시 14분 흔들림이 그 약한 고리와 닮아 있다고 말했다. 계획이 있었다면 약한 고리를 미리 확인했을 가능성. 이 말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SFX 드라이버 체결음, 케이블 살짝 흔들리는 소리. BGM 없음 침묵으로 긴장 유지. 논쟁이 이어졌다. 한 이웃은 너무 과한 추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다른 이웃은 오히려 공개가 늦었다고 맞섰다. 세입자 대표는 건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외부 유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내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증거는 이미 말하고 있다고. 정지된 1초, 지연된 엘리베이터, 열려있던 문, 검은 외건, 날짜 옆의 점. 그 단어들은 서로를 부르고 있다고. 회의가 파하고 난 뒤 아내는 혼자 로비에 남았다. 그때 익명 제보자가 다가왔다. 몸집이 작은 남자였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썼다. 그는 아내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는 얇았고 안에는 마이크로 SD가 들어있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고 한다. 정답은 늘 1층에 없다. 그리고 사라졌다. 아내는 봉투를 꼭 쥐었다. 봉투의 모서리는 차갑고 딱딱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마이크로 SD를 확인했다. 파일 하나가 있었다.
3층 카메라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짧은 클립이었다. 정지 직전에 프레임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늘어뜨린 영상. 맨 왼쪽 바닥에 희미한 액체의 광택이 보였고 한 프레임 뒤 광택은 방향을 바꾸며 사라졌다. 누군가 발로 문턱을 넘으며 밀어낸 흔적 같았다. 아내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반복했다. 광택은 물일 수도 기름일 수도 새벽의 청소 잔수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차 냄새와 엔진 오일을 떠올렸다. 이후 일어날 모든 연결을 예감한 채 그녀는 손을 떨었다. 며칠 뒤 강변 둔치에서 회색 점퍼 조각이 발견되었다. 라벨은 그의 것이었고 안쪽 포켓에서 얇은 열쇠 하나가 나왔다. 열쇠 끝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감식은 얼룩이 엔진 오일 성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머릿속에서 검은 외권의 대기 시간이 다시 재생되었다. SFX 바람에 스치는 갈대, 봉투 여는 소리, 금속 딸그락, BGM 피아노 단음 2개 간격 두고. 그의 모바일 위치 기록은 3시 18분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통신사는 강한 금속 차폐 혹은 전원 차단을 추정했다. 아내는 밤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마셨다. 공기의 냄새가 바뀔 때마다 복도의 차 냄새, 지연되는 걸쇠, 테이프 잔사, 정지 프레임, 엘리베이터의 미정차 예비 열쇠 목록의 점이 한 줄로 섰다. 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문장의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 익명 봉투에서 나온 마이크로 SD의 클립을 다시 재생하던 날 아내는 두 번째 파일을 발견했다. 숨겨진 폴더 안, 길이가 8초인 음성 조각이었다. 잡음 속에서 숨을 참는 소리가 있었다고 아내는 기억했다.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옅은 금속 마찰음이 끝부분에 있었다. 문턱을 넘어 무언가를 끌어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아내는 표현했다. 그녀는 그 음을 재생할 때마다 라디오 볼륨을 최소로 낮추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방 안의 공기가 부서질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경찰로부터의 연락은 늦게 왔다. 강변 둔치의 점퍼와 열쇠, 엔진 오일의 흔적, 검은 외권의 차주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조만간 출석 요구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기로 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과 기록과 정리였다.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시간표의 마지막 칸을 빈칸으로 남겼다. 그리고 그 위에 그의 이름을 적었다. 획을 다 긋고도 펜 끝은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는 편지를 썼다. 읽는 이를 상정하지 않는 편지였다. 그녀는 편지에서 말했다. 그가 새벽 3시에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라고.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좋아하던 사람이라고. 문을 확인하고 창문을 닫고 수첩에 점 하나를 찍던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는 말없이 떠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떠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녀는 편지 마지막 줄에도 점을 찍었다. 마침표와 닮은 점.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 다음을 위한 숨이었다. 후일담으로. 아내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오전이면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확인했고 오후에는 느린 속도로 시장을 걸었다. 시장의 상인들은 말수가 줄어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덤을 얹어주곤 했다고 이웃은 전했다. 그녀는 받아들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밤이면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노트의 점들은 이제 그녀의 것이 되었다. 점은 그녀에게도 서명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다. 아내는 가끔 경비실을 지나며 책상 위 달력을 바라보았다. 달력에는 이제 새로운 필체의 숫자가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은 숫자가 아니라 구석의 작은 점에 오래 머물렀다. 누군가가 무심코 남긴 점일 수도 새로운 경비원의 장난일 수도 있었다. 아내는 그 점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점은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무사히를 기원하는 오래된 기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내는 305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새 주인을 맞아 도배가 끝난 듯했다. 손잡이는 바뀌었고 걸쇠는 부드럽게 닫혔다. 그녀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문 아래 문지기 고무 패킹을 바라보았다. 새 것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복도는 조용했고 먼 곳에서 엘리베이터의 띵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정차했다. 문은 열리고 누군가가 내렸다. 발자국 소리는 가벼웠다. 밤의 끝에서 아내는 창문을 닫았다.
걸쇠가 이번에는 한 번에 맞물렸다. 딸깍. 그 소리는 늦게 온 정답처럼 또렷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아주 짧은 정적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그 정적 속에서 그의 점을 떠올렸다. 작은 점, 작은 서명, 작은 기도.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고 전해졌다. 나는 기록할 것이다. 기록은 그녀의 대답이었다. 엔딩 나레이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지된 1초, 지연된 걸쇠, 멈추지 않은 엘리베이터, 이미 열려있던 문, 돌아갈 길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날짜 옆의 점. 이 단어들은 서로를 부르고 있다. 언젠가 빈자리의 이름이 제자리를 찾는 날, 이 단어들은 하나의 문장이 되어 우리에게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아내는 매일 아침 창문을 스치며 공기를 확인할 것이다.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 이야기의 공기도 달라질 것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다.